오늘은 왠지 꺼려지는 주제,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엔 죽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기분이 나쁘고 섬뜩했습니다. 주변에서 죽음 이야기가 나오면 왜 저런 걸 궁금해하지? 라며 이해조차 하지 못했죠. 그러던 제가 위험한 직업의 일을 하면서 각종 사고들을 겪었습니다. 목숨이 날아갔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고를 여러 번 겪으면서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 제 가족들이 걱정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채널도 어떻게 보면 저희 유언장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제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제 아들에게 누가 세상을 알려주지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것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며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세상에서 그래도 영상으로 남아 자식을 응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대비를 하는 게 맞겠죠. 이것은 죽음에 대한 저의 설계이면서 삶의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가까이 할수록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왜 죽음을 꺼려 하는지, 우리는 죽음과 어떻게 마주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다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기원하며 오늘의 주제, 죽음,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할까? 죽음이 우리 삶에서 가장 알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사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미지의 공포로 느껴지는 거죠. 내가 사라진다는 두려움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것들도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면 무섭잖아요. 게다가 죽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우리는 삶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지만 죽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컨트롤 안 된다는 사실이 죽음을 더 무섭게 만들죠. 거기에 가족이랑 헤어진다는 것까지 더해지면 더 괴롭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죽음을 떠올리면 괜히 씁쓸하고 무섭습니다. 이런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책을 통해 두 가지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믿음과 수용이죠. 믿음은 종교를 생각하면 이해될 겁니다. 종교가 아니더라도 사후 세계에 대한 별개의 믿음을 가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꽤 덜 수 있죠.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에 각자에게 맞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수용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인지하는 거죠. 우리는 자기계발서나 인스타에서 오늘만 살 것처럼 살아라, 혹은 시한부 환자처럼 살아라 라는 말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의사한테 시한부입니다 라는 판정을 받은 게 아니라면 시한부처럼 살아라 하는 조언이 와닿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년, 100년 후쯤에야 죽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만큼 실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처럼 죽음의 위협을 자주 겪을 행운이 없는 분들은 명상이나 마음 공부를 통해 천천히 수용을 익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명상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체질적으로 맞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죽음을 수용하는 쉽고 빠른 체질 안 타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술을 통한 죽음의 수용입니다. 거부감도 안 들고 재밌고 자연스럽죠. 죽음이라는 인류의 중요한 가치를 위해 딱히 돈이 되지 않더라도 예술혼을 불태운 작품들이 세상에는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는 대중성마저 충족시킨 작품이 여러 탄생할 정도죠. 예를 들어 픽셀의 코코나, 안녕 헤이즐이 대표적이죠.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나름 재밌고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작품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소설이나 만화를 찾아보는 것은 죽음을 수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수들의 음악이나 갤러리관의 미술품을 봐도 좋죠. 철학자 니체도 이런 말을 남겼죠. 예술이 없다면 진실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것. 예술을 통해 죽음을 마주해보면 무섭다기보다 감탄과 감동이 죽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 죽음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명이 짧은 식물, 곤충, 물고기, 동물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맞이하는 죽음을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죽음이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살이를 보면 열심히 살잖아요. 어떻게든 짝짓기 하려고 날아다니는 걸 보면 죽기 전까지 애쓰네 하는 생각 들잖아요. 예쁜 꽃이 피고 지는 걸 보면서도 예쁜 건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 하잖아요. 썩은 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을 보면서 자연은 돌고 도네,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시작이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런 여러 모습을 보면 죽으면 단순히 끝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일하며 위험한 순간을 겪을 때마다 죽음을 떠올렸죠. 덕분에 꿈을 꾸면 90%는 떨어져 죽는 꿈을 꾸고, 사람들은 이것을 악몽이라 부르며 저는 여전히 악몽을 꾸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삶이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껴지기에 저는 이것을 행복을 주는 꿈이라 부릅니다. 물론 이렇게 예술이나 일상의 관찰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고 일상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하는 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삶의 이득으로 바꾸고 싶다면 조금 더 철학적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 공부하는 거 조금 있어 보이는 말부터 봐봅시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말은 우린 언젠간 죽으니까 이 순간을 소중히 하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뻔한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걸 조금 깊게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었을 때를 상상해봅시다. 평소 같으면 짜증이 나겠지만 만약 부모님께서 일주일 뒤 돌아가실 예정이라는 걸 안다면 그 잔소리가 귀찮고 화나는 말로 들릴까요? 오히려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부모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겠죠. 유한성을 인식하면 일상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상에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시간 때우기를 왜 할까요? 시간이 무한할 거라 느끼기 때문이죠. 어느새 유한성을 또 잊은 겁니다. 덕분에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때우기 위해 달려들죠. 그렇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라는 짧은 문구를 눈에 띄는 곳에 붙여봅시다. 자주 그것을 보면 일상에서 죽음을 의식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내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건 뭐였나?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떠오를 겁니다. 죽음의 일상화가 어느 정도 됐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길 바랍니다. 일종의 유서고 유산이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 글, 장소, 영화, 저처럼 디지털로 무언가를 남기거나 삶의 목표를 공유해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쉬운 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이것도 좀 남기고 싶은데 이런 아쉬움이 오히려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남기고 싶은 것들을 위해 더 열심히 무언가를 완성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외면한다는 건 삶의 한 부분을 외면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로 작동할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죠. 언젠간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처럼 여러분과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